어느 날 당연하다고 믿었던 가족이 가장 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새벽 5시 반. 정윤복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알람을 맞춰둘 필요도 없었다. 30여 년을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몸이 알아서 깨어났다. 침대 옆 탁자 위 남편 사진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어렴풋이 보였다. 여보, 오늘도 시작이네요. 윤복은 작게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다. 요즘 들어 부쩍 심해진 통증이었다. 일어설 때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오래 서 있을 때마다 무릎이 비명을 질렀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그럴 시간이 어디 있나? 세탁소를 닫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세면장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봤다. 72. 거울 속 여자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눈가의 주름, 얼룩덜룩한 기미, 가늘어진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은 아직 또렷했다. 이 눈으로 두 아들을 키워냈고 이 손으로 세탁소를 30년 넘게 지켜왔다. 엄마, 물소리 들리네요. 또 그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2층에서 며느리 선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3년 전부터 큰아들 성우 가족이 2층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처음엔 손자, 손녀 얼굴 보는 게 좋아서 좋다고 했는데 요즘은 뭔가 답답했다. 응, 세탁물 확인해야지. 어제 맡긴 거 오늘 찾아가는 손님들 있어. 엄마, 제가 확인할게요. 어제 허리도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괜찮아, 내가 할게. 윤복은 서둘러 옷을 입고 1층으로 내려갔다. 세탁소 문을 열자 익숙한 세제 냄새와 기계 소리가 반겼다. 이 냄새, 이 소리가 그녀의 인생이었다. 푸른 하늘 세탁소. 남편이 지어준 이름이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남편은 공장 다니던 월급을 모아 이 작은 가게를 얻어줬다. 여보,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해. 나는 당신이 웃는 게 좋아. 그때 남편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선했다. 그렇게 시작한 세탁소였다. 처음엔 손님이 몇 없어 걱정했는데 윤복은 정성으로 승부했다. 옷 한 벌 한 벌을 내 옷처럼 다뤘다. 얼룩이 생긴 셔츠는 손으로 비벼서라도 깨끗이 했고 단추가 떨어진 옷은 서비스로 달아줬다. 바지 기장이 안 맞으면 무료로 줄여줬다. 입소문이 났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윤복이네 세탁소 가봐. 진짜 깨끗하게 해줘. 거기 사장님 손이 약손이야. 포기했던 얼룩도 빼주더라. 손님이 늘었다. 남편은 낮에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세탁소 일을 도왔다. 둘이서 밤늦게까지 다림질하고 포장하고 정리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큰아들 성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남편이 쓰러졌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실려갔을 땐 이미 늦었다. 36의 윤복은 하루아침에 과부가 됐다.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려보니 통장엔 빚만 남아 있었다. 병원비에 장례비까지. 남편 친구라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돈을 빌려갔다 연락이 끊겼다. 시댁 식구들은 재산이 없다는 걸 알자 발길을 끊었다. 윤복에겐 세탁소와 두 아들만 남았다. 엄마가 책임질게. 엄마가 너희 아빠 목까지 할게. 그날부터 윤복의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잤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세탁소 문 열고 손님 응대하고 빨래하고 다림질하고 포장하고 점심은 김밥 한 줄로 때우고 저녁은 아이들 먹이고 남은 거 먹고 성우와 둘째 성민이는 엄마가 힘든 줄 알았다. 초등학생이었지만 학원 한번 가자는 소리 안 했다. 친구들이 새 운동화 신고 올 때도 부러운 내색 안 했다. 오히려 방과 후엔 세탁소로 달려와 심부름을 도왔다. 엄마,
제가 배달 갈게요. 엄마, 제가 옷걸이 정리할게요.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성우는 지역 전문대를 나와 중견기업에 취직했다. 성민이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구청에서 일했다. 둘 다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다. 윤복은 뿌듯했다. 혼자 키운 아들들이 이만큼 컸다는 게. 엄마, 이제 좀 쉬셔야죠. 우리가 다 컸잖아요. 성우가 가끔 그렇게 말했지만 윤복은 고개를 저었다. 일하는 게 내 낙이야. 손님들 보는 것도 좋고. 실제로 그랬다. 세탁소는 윤복의 전부였다. 30년 넘게 다닌 단골 손님들은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김 약사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남편 양복을 맡기며 수다를 떨었고, 맞은편 분식집 사장님은 윤복이 점심 걸을 때마다 떡볶이를 갖다 줬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2년 전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다. 처음엔 파스 붙이면 나았는데 점점 심해졌다. 병원에 갔더니 연골이 다 닳았다고 했다. 오래 서 있는 일이 무릎에 최악이라고 수술을 고려해 보라고 했다. 수술? 세탁소는 누가 돌보나. 윤복은 진통제로 버텼다. 작년부턴 허리도 안 좋아졌다. 무거운 세탁물을 드는 게 점점 힘들어졌다. 예전엔 이불 빨래도 거뜬했는데 이젠 들어 올리는 것조차 버거웠다. 숨도 자주 찼다. 계단 오를 때면 중간에 쉬어야 했다.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은데. 어느 날 며느리 선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병원 한번 가보세요. 요즘 엄마 많이 힘들어 보여요. 며느리의 말에 성우도 거들었다. 엄마, 건강검진이라도 받으세요. 언제 병원 가셨어요? 검진? 그런 거 할 시간에 일이나 해야지. 하지만 아들 내외의 권유는 계속됐다. 결국 윤복은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무릎 관절염, 척추 협착증, 혈압도 높고 당뇨 전 단계. 의사는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엄마, 이제 정말 쉬셔야 해요. 성우가 검진 결과지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세탁소는 우리가 정리할게요. 엄마는 건강이나 챙기세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해야 건강을 챙기는데. 일하는 게 내 건강이야.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우리가 다 생각이 있어요. 그날 이후 묘하게 분위기가 달라졌다. 성우와 선미가 세탁소 일에 조금씩 개입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다. 엄마, 회계 정리 제가 할게요. 엄마는 숫자 보시면 머리 아프시잖아요. 선미가 장부를 가져갔다. 윤복은 원래 손으로 적어서 관리하던 사람이었다. 컴퓨터는 잘 몰랐다. 선미가 엑셀로 정리해준다니 고마웠다. 엄마, 공과금이랑 우편물은 제가 확인할게요. 요즘 사기도 많고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성우가 우편함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세금 고지서든 관리비 청구서든 모든 게 성우를 거쳐갔다. 엄마, 세탁기 수리 견적 받았는데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엄마, 보험갱신 서류인데 도장 좀 찍어주세요. 엄마, 이거 건물 관리 관련 서류래요. 여기랑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 윤복은 묻지 않았다.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았다. 성우가 챙겨주는 게 고마웠고 아들이 나쁜 짓을 할 리 없다고 믿었다.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고 또 서명을 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세탁소 단골이었던 박 사장님이 수선을 맡기러 왔다. 사장님, 요즘 건물주 바뀐다는 소문 들었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아, 아니에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여기 재개발 얘기 있다던데. 재개발? 윤복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었다.
성호에게 물어봤다. 성호야, 여기 재개발 얘기 있니? 아, 그거요? 그냥 루머예요,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그럼 됐다. 윤복은 그렇게 넘어갔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예전엔 세탁소 운영에 대한 모든 걸 윤복이 결정했는데 이젠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다. 세제 주문도 기계 수리도 심지어 영업시간 조정도 성우와 선미가 알아서 했다. 엄마, 그냥 편하게 계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편하게. 윤복은 점점 자기 가게에서 손님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윤복이 2층에 올라가려는데 성우와 선미가 거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네, 어머니 명의로 된 건데요. 관리 권한은 저희한테 있어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셔서요. 저희가 대신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서류는 다 준비돼 있습니다. 윤복은 계단에 멈춰섰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가슴이 철렁했다. 윤복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성우와 선미의 통화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머니 명예, 관리 권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들이 귓가에 울렸다. 새벽 2시, 3시, 4시. 시계를 보며 뒤척이다 결국 5시에 일어났다. 평소보다 30분 빨랐다. 잠이 안 와서 그냥 일어나는 게 나았다. 세탁소 문을 열고 앉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도 평소엔 편안했던 세제 냄새도 오늘따라 낯설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윤복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성우는 큰아들이다. 30년을 엄마 고생하는 거 보고 자란 아이다. 나쁜 마음을 품을 리 없다. 아마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침 7시 선미가 내려왔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청바지,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다. 며느리는 항상 그랬다.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응, 일찍 깼어. 어젯밤에 잠 못 주무신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어떻게 알았어? 화장실 불 켜지는 거 봤어요. 몇 번이나 오가시더라고요. 선미는 웃으며 주방으로 갔다. 커피를 내리는 소리, 계란 프라이 지지는 소리. 며느리는 늘 아침을 챙겼다. 처음엔 고마웠다. 혼자 사는 시어머니 챙기는 며느리가 어디 있나. 엄마, 아침 드세요. 상위에 놓인 건 계란 프라이, 김치, 나물 몇 가지. 소박하지만 정갈했다. 고맙다. 엄마, 오늘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시죠? 병원? 무슨 병원? 정형외과요. 무릎 주사 맞는 날이에요. 지난주에 예약했잖아요. 윤복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선미가 예약했다고 했던가? 아니면 자기가 했던가? 아, 그랬지. 10시 예약이니까 9시 반에 출발할게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혼자 갈 수 있는데. 엄마, 주사 맞고 나면 무릎 아프잖아요. 제가 같이 가는 게 나아요. 윤복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 말이 맞았다. 무릎 주사 맞고 나면 1~2시간은 걷기 힘들었다. 병원에 갔다. 정형외과 대기실엔 윤복 또래의 노인들이 가득했다. 모두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온 사람들이었다. 정윤복님 들어오세요. 주사를 맞았다. 바늘이 무릎 관절에 들어갈 때 찌릿한 통증이 왔지만 참을만 했다. 의사는 무표정하게 주사를 놓고는 다음 환자를 불렀다. 엄마, 약국 들렀다 갈게요. 병원을 나와 약국에 들렀다. 선미가 처방전을 내고 약을 받았다. 윤복은 옆에 앉아서 기다렸다. 약사가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잘 들리지 않았다. 선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약봉투를 받았다. 차에 타고 돌아오는 길 선미가 말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앞으로 석 달에 한 번씩 주사 맞아야 한대요. 그래. 네, 그래야 무릎이 안 나빠진대요. 다음 예약은 제가 해놓을게요. 알았어. 윤복은 창밖을 봤다.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다. 저 모퉁이 분식집, 저 슈퍼마켓, 저 약국. 30년을 살아온 동네였다. 엄마, 점심은 집에서 드세요. 제가 미역국 끓여놨어요. 응. 집에 도착했다. 2층으로 올라가는데 계단이 유난히 가팔라 보였다. 무릎이 쑤셨다. 주사를 맞았는데도 아팠다. 거실 소파에 앉아 쉬는데 성우가 퇴근했다. 엄마, 병원 다녀오셨어요? 응. 많이 아프셨어요? 괜찮아. 성우는 넥타이를 풀며 선미에게 눈짓했다. 선미가 서류 봉투를 가져왔다. 엄마, 이거 좀 보세요. 뭔데? 건물 관리비 관련 서류예요. 요즘 관리비가 좀 올랐거든요. 윤복은 서류를 펼쳤다. 숫자와 글씨가 빼곡했다. 읽으려고 했는데 눈이 침침했다. 돋보기를 안 가져왔다. 뭐라고 쓰여 있어? 관리비 자동이체 신청서요. 매달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일일이 챙기실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되나? 네, 편해요. 요즘 다들 자동이체 쓰거든요. 윤복은 망설였다. 하지만 성우가 권하니까 나쁠 건 없을 것 같았다. 그럼 여기 서명만 해주세요. 윤복은 서명했다. 도장도 필요해요. 도장도 찍었다. 고맙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쉬세요. 성우와 선미는 서류를 챙겨 방으로 들어갔다. 윤복은 소파에 남아 멍하니 천장을 봤다. 뭔가 이상했다. 분명 관리비 자동이체 신청서라고 했는데 서류가 너무 많았다. 한두 장이 아니라 대여섯 장이었다. 왜 관리비 신청하는데 서류가 그렇게 많지?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다. 물어봐도 뭐라고 설명해 줄 텐데 듣고 나면 또 이해가 안 될 것 같았다. 요즘 들어 복잡한 얘기는 머리에 잘 안 들어왔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일주일 후 또 병원에 갔다. 이번엔 내과였다. 엄마 건강검진 때 혈압 높다고 했잖아요. 약 처방받으러 가야 해요. 선미가 또 모시고 갔다. 내과 의사는 혈압약을 처방했고 석 달치를 한 번에 받았다. 매일 아침 한 알씩 드세요. 알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선미가 말했다. 엄마, 약은 제가 관리할게요. 안 그러면 까먹으실까 봐요. 내가 먹을 수 있어. 엄마, 혹시라도 깜빡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매일 아침 챙겨드릴게요. 윤복은 반박하지 않았다. 사실 가끔 약 먹는 걸 까먹긴 했다. 며느리가 챙겨준다니 나쁠 건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다. 우편물이 오지 않았다. 전에는 거의 매일 뭔가 왔다. 고지서든 광고든 동네 소식지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편함이 텅 비었다. 성우야, 우편물 안 와? 엄마, 요즘 다 인터넷으로 오잖아요. 종이 고지서는 별로 안 와요. 그래도 전에는 왔는데. 주소 정리한다고 제가 온라인 수령으로 바꿨어요. 환경도 생각하고 편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니 윤복도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뭔가 계속 이상했다. 세탁소 전화도 줄었다. 예전엔 하루에 대여섯 통은 왔는데 요즘은 거의 안 왔다. 손님이 줄었나? 윤복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가게 문을 열어놔도 예전만큼 사람이 안 왔다. 단골들도 뜸해졌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맞은편 분식집 사장님이 떡볶이를 들고 왔다. 사장님, 점심 드셨어요? 아직이요. 이거 좀 드세요. 오늘 떡볶이 많이 남았어요. 고맙습니다.
떡볶이를 먹으며 분식집 사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그나저나 사장님, 여기 건물 진짜 재개발 들어온대요? 윤복은 젓가락을 멈췄다. 재개발이요? 네, 이 구역 전체가 재개발 구역이래요. 몰랐어요?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어머, 진짜요? 저는 우리 건물주한테 연락 왔다던데. 사장님 건물은 안 왔나 봐요. 윤복은 가슴이 철렁했다. 재개발? 그럼 성우가 했던 전화 통화는 그 얘기였던 건가? 조합 설명회도 있었다던데 못 가보셨어요? 설명회요? 네, 지난달에 동사무소에서 했대요. 윤복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었다. 분식집 사장님이 돌아가고 윤복은 세탁소에 혼자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재개발, 조합, 설명회. 왜 자기한테는 아무 얘기가 없었을까? 성우에게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 또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할까? 아니면 기억 안 나세요? 말씀드렸는데 라고 할까? 윤복은 혼란스러웠다. 그날 저녁밥을 먹다가 윤복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우야. 네, 엄마. 여기 재개발 얘기 들었니? 성우는 젓가락을 놓으며 선미를 쳐다봤다. 선미도 성우를 봤다. 둘 사이에 무언가 신호가 오갔다. 아, 그거요. 들긴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래요. 확정 아니라도 조합이나 설명회는 있잖아. 엄마,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복잡한 거 신경 쓰시지 마세요. 내 건물인데 내가 알아야 하는 거 아니니? 윤복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성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 엄마, 요즘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이런 건 저희가 처리하면 돼요. 나는 피곤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처리할 수 있어.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성우의 말투가 차가워졌다. 윤복은 더 말하지 못했다. 밥맛이 뚝 떨어졌다. 그날 밤 윤복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식을 믿는 게 죄인가? 30년을 키운 아들인데 엄마를 속일 리 없다고 믿는 게 잘못인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다. 혹시? 아니야. 윤복은 고개를 저었다. 성우는 그런 아이가 아니다. 착한 아이다. 엄마 고생하는 거 보고 자란 아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새벽 3시 윤복은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갔는데 성우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다. 응, 거의 다 됐어. 어머니 명의는 그대로 두고 관리 권한만 우리 쪽으로 넘기는 거야. 선미의 목소리였다. 그래, 재개발 들어오면 보상금 꽤 나올 거야. 우리가 관리하면 어머니 노후도 책임지고. 응, 어머니는 잘 모르셔. 요즘 기억력도 안 좋으시고. 윤복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관리 권한, 보상금. 어머니는 잘 모르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윤복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믿었던 아들이, 믿었던 며느리가 자기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니. 눈물이 났다. 억울해서, 분해서, 슬퍼서.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윤복은 그렇게 밤새 앉아 있었다. 새벽 5시가 되자 몸이 알아서 움직였다. 세탁소로 내려가 문을 열고 불을 켰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 다림질 판 위의 증기 소리, 30년 동안 들어온 소리였다. 윤복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뭘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윤복은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고 세탁소 문을 열고 손님을 받고 빨래를 했다. 성우나 선미와 마주쳐도 태연하게 인사했다. 엄마, 아침 드세요. 응, 고맙다. 엄마, 오늘 약 드셨어요? 응, 먹었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속은 계속 무너져 내렸다. 밤마다 그날 밤 들었던 대화가 되풀이됐다. 관리 권한만 우리 쪽으로. 보상금 꽤 나올 거야. 어머니는 잘 모르셔. 윤복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다 결국 4시쯤 일어났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볼은 더 꺼졌다. 정신 차려야 해. 윤복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서류도 모르고 재개발도 모르고 법도 모르는 72 할머니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어느 날 오후 단골 김약사 할머니가 세탁소에 들렀다. 사장님, 오늘따라 안색이 왜 그래요? 아, 괜찮아요. 요즘 좀 피곤해서요. 피곤한 정도가 아니네. 많이 상한 얼굴이야. 김 약사는 날카로웠다. 약국을 40년 운영하며 사람 보는 눈이 생긴 사람이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나 눈 감고 얘기할 사람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봐요. 윤복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하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식 얘기를 남한테 한다는 게 창피했다. 김 약사는 윤복의 손을 잡았다. 사장님, 나 요즘 이상한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이요? 사장님 건물 얘기. 윤복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건물이 재개발 들어온다는 건 아시죠? 네,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 좀 이상하게 돌아다녀요. 어떻게요? 김 약사는 주위를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사장님, 아드님이 건물 관리 권한 가져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윤복은 숨이 막혔다. 그게 어떻게? 동네가 좁잖아요. 조합 사람들 통해서 소문나요. 사장님 명의인데 아드님이 조합회의에 나온대요. 사장님, 혹시 모르고 서류에 도장 찍은 거 아니에요? 윤복은 대답하지 못했다. 김 약사의 말이 정확히 맞았기 때문이다. 사장님, 이거 큰일이에요. 재개발 보상금이 억 단위예요. 관리 권한 넘어가면 사장님 손에 한 푼도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설마가 사람 잡아요. 요즘 자식이 부모 재산 가로채는 거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윤복은 머리가 멍했다. 김 약사의 말이 과장일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밤에 들었던 대화가 자꾸 떠올랐다. 사장님, 구청 가봐요. 본인 명의 건물이면 서류 열람 신청할 수 있어요. 구청을요? 네, 가서 확인해 보세요. 뭐가 어떻게 됐는지. 김 약사는 메모지에 뭔가 적어 윤복에게 건넸다. 여기 구청 부동산과 전화번호예요. 전화해서 서류 열람 신청하고 싶다고 하세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사장님 건물이잖아요. 당당하게 하세요. 김 약사는 윤복의 어깨를 토닥였다. 사장님, 자식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어요. 김 약사가 돌아가고 윤복은 메모지를 한참 들여다봤다. 구청? 서류 열람. 그런 걸 혼자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안 할 수도 없었다. 김 약사 말이 맞았다. 확인이라도 해봐야 했다. 다음 날 윤복은 아침 일찍 세탁소를 닫았다. 손님들한테 미안하지만 윤복은 문 앞에 개인 사정으로 오늘 휴무라는 팻말을 붙였다. 30년 세탁소 운영하면서
갑자기 문 닫은 건 손에 꼽을 정도였다. 버스를 타고 구청으로 갔다. 버스 안에서 긴장이 됐다. 손에서 땀이 났다. 뭐라고 말하지?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면 될까?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구청에 도착했다. 큰 건물이 위압적이었다. 안내 데스크에 가서 물었다. 저 부동산과가 어디예요?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에 사람들이 많았다. 다들 서류를 들고 바쁘게 오갔다. 부동산과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다. 들어가기가 무서웠다. 들어가자. 내 건물이야. 당당하게. 윤복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물었다. 저 제명의 건물 서류를 보고 싶은데요. 서류 열람 신청이시군요. 신분증 있으세요? 네. 윤복은 주민등록증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두드렸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윤복은 세탁소 주소를 말했다. 잠시만요. 직원이 한참 컴퓨터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르신, 이 건물 명의가 어르신으로 돼 있긴 한데요. 네. 그런데 관리 권한이 따로 설정돼 있네요. 관리 권한이요? 네, 성호 씨라고 아드님이신가요? 윤복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네, 큰아들이에요. 아드님 앞으로 건물 관리 권한이 설정돼 있어요. 그러면 명의는 어르신이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아드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했다. 쉽게 말하면 건물 소유자는 어르신인데 매매나 임대 같은 결정은 아드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동의 없이요? 서류상으로는 어르신이 동의하신 걸로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윤복은 화면을 봤지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다. 이게 언제 된 거예요? 석 달 전이네요. 석 달 전. 그때 윤복은 서류에 서명하고 도장 찍은 게 기억. 관리비 자동이체 신청서라고 했던 그 서류. 그럼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요? 아니요. 명의는 어르신이시니까 권한을 다시 가져올 수는 있어요.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법원이요? 네,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윤복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직원이 의자를 권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숨이 막혔다. 김 약사 말이 맞았다. 성우가 정말로 건물 관리 권한을 가져갔다. 혹시 재개발 관련 서류도 볼 수 있나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다시 컴퓨터를 두드렸다. 이 건물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있네요. 조합 가입도 돼 있고요. 제가 가입한 게 아니라 아들이 가입한 거죠? 네, 관리 권한자가 가입하신 거예요. 보상금은요? 보상금도 관리 권한자 앞으로 나갈 예정이에요. 윤복은 눈앞이 캄캄했다. 30년 넘게 지킨 건물. 남편이 사준 건물. 아들 둘 키우느라 밤낮 없이 일한 그 건물. 그 건물에서 나올 돈을 아들이 가져간다니. 어르신, 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윤복은 일어났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참았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률구조공단 연락처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윤복은 구청을 나왔다. 밖은 화창했다. 햇살이 따가웠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정류장 벤치에 앉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터져나왔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윤복은 그냥 울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버스가 왔다. 윤복은 눈물을 닦고 버스에 올랐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성우를 따지고 들어야 하나? 소리 지르고 울고 싸워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하나?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땐 오후 2시였다. 세탁소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2층으로 올라가는데 선미가 나왔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세탁소 문이 닫혀 있길래 놀랐잖아요. 응, 좀 나갔다 왔어. 어디요? 그냥. 선미는 윤복의 얼굴을 살폈다. 운 흔적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어머니, 울으셨어요? 아니야. 눈이 빨갛잖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윤복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선미가 따라왔다. 어머니, 말씀 좀 해보세요. 걱정되잖아요. 걱정은 무슨, 너희가 뭘 걱정해. 윤복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날카로워졌다. 선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나가줄래? 좀 쉬고 싶어. 어머니, 나가달라니까. 선미는 입술을 깨물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윤복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석 달 전 서명했던 서류들이 떠올랐다. 여기 서명만 해주세요. 도장도 필요해요. 그때 그 서류가 관리 권한 이전 서류였구나. 속았다. 완전히 속았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자리가 어색했다. 성우는 퇴근하고 와서 평소처럼 엄마 저 왔습니다 했지만 윤복은 대답하지 않았다. 밥상에 둘러앉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다.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어디요? 그냥.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윤복은 젓가락을 내려놨다. 성우야. 네, 엄마. 너 건물 관리 권한 가져갔지? 성우의 얼굴이 굳었다. 선미도 숟가락을 멈췄다. 그게, 대답해봐.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 가져갔습니다. 왜? 엄마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윤복은 웃음이 나왔다. 쓴웃음이었다. 내 건물 관리 권한 가져가는 게 나를 위한 거야? 엄마, 요즘 기억력도 안 좋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재개발 같은 복잡한 일은 저희가 처리하는 게 나아요. 내가 언제 복잡한 일 못한다고 했어? 엄마, 화내지 마세요. 저희가 다 엄마 생각해서. 내 생각? 내 생각은 아무도 안 물어봤잖아. 내 동의도 없이 서류에 사인하라고만 했잖아. 성우는 말이 없었다. 재개발 보상금도 내가 받을 거지? 엄마,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으로 쓸 거예요. 그걸 내가 관리하겠다는 거지? 네. 윤복은 고개를 저었다. 성우야, 엄마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엄마가 그렇게 정신없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엄마. 그럼 왜 이렇게 했어? 왜 내 등 뒤에서 이런 걸 했어? 엄마, 저희는, 너희는 뭐? 엄마 생각해서? 엄마 위해서? 윤복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를 위한다면서 엄마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다 알아서 결정하는 게 효도야? 성우는 고개를 숙였다. 윤복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엄마 머리 아파.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밖에서 성우와 선미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윤복은 신경 쓰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이제 어떻게 하지? 싸울까? 법원에 가서 권한 되찾아올까? 아니면 그냥 포기할까? 윤복은 밤새 고민했다. 사흘 동안 윤복은 성우, 선미와 말을 섞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탁소로 내려가고
저녁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밥도 혼자 먹었다. 엄마, 같이 드세요. 성우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화풀이라도 하세요. 선미가 사과해도 쳐다보지 않았다. 윤복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화를 내서 뭐가 달라질까? 소리 지르고 울면 달라질까? 아니면 법원에 가서 싸워야 할까? 하지만 법원은 너무 멀게 느껴졌다. 변호사도 필요할 텐데 돈도 많이 들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과 법정에서 싸운다는 게 상상이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하지? 넷째 날 아침 윤복은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만든 수첩이었다. 거기엔 세탁소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손님들, 거래처 사람들, 세탁기 수리기사, 세제 납품업자. 그 중에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박정숙. 옛날 세탁소에서 같이 일했던 직원이었다. 15년 전 결혼하면서 그만뒀는데 가끔 안부 전화를 했었다. 윤복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정수가 나야. 윤복이. 언니,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럭저럭. 너는? 저도 잘 지내요. 근데 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윤복은 한참 말이 없었다. 정수가, 너 혹시 시간 있니? 만날 수 있을까? 네, 물론이죠. 언제요? 오늘 가능해? 네, 오후에 갈게요. 오후 2시, 박정숙이 세탁소로 왔다. 1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 많이 변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엔 주름이 생겼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언니, 정수가 오랜만이다. 둘은 껴안았다. 윤복은 그제서야 눈물이 났다. 언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윤복은 모든 걸 털어놨다. 건물 관리 권한 이야기, 재개발 이야기, 성우와 선미가 한 일, 구청에 가서 확인한 것까지. 박정숙은 조용히 들었다. 언니, 그건 정말 심한 거예요. 그치?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 재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박정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언니, 제 남편이 법무사예요. 법무사? 네, 부동산 등기나 법률 상담하는 일이에요. 한번 상담받아 보세요. 그래도 될까? 물론이죠. 제가 남편한테 얘기할게요. 언니,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박정숙은 그날로 남편에게 전화했다. 이틀 후, 윤복은 박정숙 남편 사무실로 갔다. 법무사 김동우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차분한 목소리로 윤복의 얘기를 들었다. 어르신, 일단 서류부터 확인해 봐야겠네요. 제가 뭘 가져와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이랑 관리 권한 설정 서류요. 구청 가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윤복은 다시 구청에 갔다. 이번엔 덜 떨렸다. 서류를 발급받아 김동훈에게 가져갔다. 김동훈은 서류를 꼼꼼히 봤다. 이건 성년후견인 제도를 악용한 거네요. 성년후견인이요? 네, 보통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위해 만든 제도예요. 본인이 판단 능력이 없을 때 가족이 대신 재산을 관리하는 거죠. 저는 치매도 없고 정신질환도 없는데요. 그걸 악용한 거예요. 어르신이 건강이 안 좋다는 핑계로 법원에 신청해서 관리 권한을 받은 거예요. 윤복은 어이가 없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이의 신청하시면 돼요. 어르신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시면 권한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증명이요? 네, 병원에서 검사 받으시면 돼요. 치매 검사,
인지 능력 검사 같은 거요. 그럼 법원에 가야 하는 거네요? 네, 소송까지 가실 수도 있어요. 윤복은 한숨을 쉬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석 달, 길면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동안 재개발 보상금은요? 동결시킬 수 있어요.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시면 돼요. 윤복은 머리가 복잡했다. 소송, 가처분, 석 달, 6개월. 72 할머니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변호사 선임하시면 1,0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1,000만 원. 윤복은 입이 떡 벌어졌다. 그렇게나요? 네, 부동산 소송은 금액이 큰 편이에요. 윤복은 사무실을 나왔다. 밖은 쌀쌀했다. 바람이 불었다. 1,000만 원. 그 돈이면 세탁소 6개월 매출이었다. 법정에서 아들과 싸우는 것도 괴로운데 1,000만 원까지 써야 한다니. 윤복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되찾는 싸움을 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건물을 지키는 거? 보상금을 받는 거? 성호를 벌주는 거? 아니었다. 윤복이 원한 건 단 하나였다. 내 존엄을 지키는 것. 30년 동안 혼자 힘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의 존엄. 자식한테 무시당하지 않는 것. 늙었다고, 기억력이 나쁘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치부되지 않는 것. 그게 전부였다. 윤복은 일어났다. 그리고 결심했다. 싸우는 대신 다른 길을 가자. 내 방식대로. 다음 날 윤복은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찾아갔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조합장은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저 푸른 하늘 세탁소 정윤복입니다. 아, 성호 씨 어머니시군요. 네. 성호 씨가 조합 일 열심히 하시던데요. 윤복은 쓴웃음을 지었다. 조합장님, 제가 오늘 온 건 제안이 하나 있어서예요. 제안이요? 제 건물 보상금을 전액 기부하고 싶습니다. 조합장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기부요?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제 세탁소 자리를 노인 일자리 공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조합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 어르신, 농담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요, 진심이에요. 윤복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김동훈 법무사가 작성해준 기부 의향서였다. 이걸 보세요. 법무사 확인도 받았어요. 조합장은 서류를 읽었다. 어르신, 이 건물 보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3억이라고 들었어요. 3억을 기부하시겠다고요? 네. 왜요? 윤복은 조용히 말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제 존엄이요. 조합장은 윤복을 한참 쳐다봤다. 어르신, 아드님이 아시면 난리 날 텐데요. 상관없어요. 건물은 제 명의예요.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법적으로 관리 권한이. 그것도 법무사와 상의했어요. 기부는 소유주만 할 수 있대요. 관리 권한자는 기부 못 막는데요. 조합장은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노인 일자리 공간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원하세요? 세탁소 자리에 작은 공동 작업장을 만들어주세요. 동네 어르신들이 와서 간단한 수선 일이나 소일거리 할 수 있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공간 이름을 푸른 하늘 공동체라고 지어주세요. 제 남편이 지어준 세탁소 이름이에요. 조합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조합회의에 상정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윤복은 일어났다. 어르신. 네. 정말 괜찮으세요? 3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괜찮아요.
돈은 제가 쓸 데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윤복은 잠시 말을 멈췄다.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킨 건 돈이 아니라 저 자신이에요. 조합장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윤복은 조합 사무실을 나왔다. 하늘이 맑았다. 바람이 불었지만 상쾌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조합회의는 일주일 후에 열렸다. 윤복은 초대받지 않았지만 결과는 박정숙을 통해 들었다. 언니 통과됐대요. 만장일치로. 정말? 네, 조합원들이 언니 이야기 듣고 다들 감동했대요. 노인 일자리 공간 만드는 거 적극 찬성한대요. 윤복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근데 언니 성호 씨는 어떻게 해요? 조합회의에 참석했을 텐데. 아마 오늘 저녁엔 집에 올 거야. 윤복의 예상은 맞았다. 저녁 6시 성우가 퇴근도 하기 전에 집에 왔다. 엄마. 현관문이 쾅 열리며 성우가 들어왔다.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윤복은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었다. 성우를 쳐다보지도 않고 다림질을 계속했다. 무슨 짓이 뭐? 건물 기부했다면서요? 응, 했어. 엄마가 무슨 권한으로? 윤복은 다리미를 내려놓고 성우를 똑바로 봤다. 내 권한으로. 건물 명의가 누군데? 관리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관리 권한은 매매나 임대만 가능하대. 기부는 소유주만 할 수 있어. 법무사한테 확인했어. 성우는 말문이 막혔다. 엄마, 그게 3억이에요. 3억? 알아. 그걸 왜 기부해요? 내 맘이야. 엄마. 성우의 목소리가 커졌다. 윤복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성우야, 너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뭐라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긴요. 그게 저희 노후 자금이었는데. 윤복은 쓴웃음을 지었다. 내 노후 자금? 내 노후 자금 아니고 엄마 노후 자금이죠. 근데 왜 내가 관리하려고 했어?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윤복은 다림질하던 셔츠를 걸고 성우 앞으로 걸어갔다. 성우야, 엄마가 물어볼게. 너는 엄마가 뭐가 부족해 보였어? 엄마, 그게 아니라 기억력이 나빠서? 건강이 안 좋아서? 나이 들어서? 엄마, 저희는 정말 엄마 위에 서면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왜 엄마 몰래 다 정했어? 성우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윤복은 성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성우야, 엄마는 내가 나쁜 아이라고 생각 안 해. 너도 나름대로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거 알아. 엄마. 근데 말이야, 엄마는 아직 죽지 않았어. 정신도 멀쩡하고 내 인생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성우는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알면 됐어. 윤복은 성우를 안았다. 성우는 엄마 품에서 울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무슨? 내 엄마야.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성우가 물었다. 엄마,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상금도 없는데. 걱정 마. 엄마 계획 있어. 계획이요? 응. 윤복은 성우를 놓아주고 미소 지었다. 엄마는 작은 집으로 이사 갈 거야. 네. 여기는 너무 커. 혼자 살기엔. 작은 원룸이나 고시원으로 갈 거야.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서 계속 사세요. 아니야. 이제 너희도 독립해야지. 너희끼리 살아. 엄마. 괜찮아. 엄마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리고 연금이랑 세탁소 정리하면서 받은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성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성호야. 네, 엄마. 엄마가 기부한 거 후회 안 해. 오히려 속이 시원해. 엄마가 지킨 건 돈이 아니라 엄마 자신이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윤복은 며칠 후 편지를 썼다. 성호와 선미 앞으로 손으로 또박또박 썼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성호, 선미에게. 엄마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건 말로 하면 또 울 것 같아서야.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엄마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아. 너희도 나름대로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거 알아. 엄마가 늙었으니까, 건강이 안 좋으니까 혼자 결정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말이야. 사람은 늙어도 존엄은 남아있어. 몸은 약해져도 마음은 여전히 또렷해. 엄마도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싶어. 엄마가 건물 기부한 거 놀랐지? 화났지? 근데 엄마는 전혀 후회 안 해. 30년 넘게 세탁소 하면서 엄마가 배운 게 있어. 돈은 벌면 되는데 자존심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힘들다는 거. 엄마는 돈보다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어. 그리고 엄마가 평생 일한 그 자리가 동네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된다면 그게 엄마한테는 더 큰 의미야. 성호야, 너 어렸을 때 기억나니?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랑 둘이 세탁소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던 거. 넌 초등학생이었는데도 심부름 도와주고 옷걸이 정리해주고 배달도 따라갔잖아. 그때 넌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 엄마, 나중에 크면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 듣고 엄마가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 너희 둘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게 엄마 인생의 전부였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너희가 엄마를 무능한 사람처럼 대하더라. 엄마, 이건 엄마가 몰라도 돼요. 엄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그냥 편하게 쉬세요. 처음엔 고마웠어. 자식들이 챙겨주니까. 근데 점점 이상했어. 엄마 인생인데 엄마가 결정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니? 엄마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존중이 필요했어. 엄마도 아직 생각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걸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이제 작은 집으로 이사 갈 거야. 너희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살고 싶어? 걱정하지 마. 엄마 혼자도 잘 살아. 30년 혼자 살아온 사람이야. 이제 와서 무서울 게 뭐 있겠니? 그리고 푸른 하늘 공동체 자주 놀러와. 엄마가 거기서 어르신들이랑 수선 일 도우면서 지낼 거야.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행복한 일이야. 성호야, 선미야, 사랑해. 엄마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편지를 식탁 위에 놓고 윤복은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남편이 쓰던 시계. 그게 전부였다. 이사 갈 곳은 세탁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고시원이었다. 칸막이로 된 좁은 방이었지만 윤복에게는 충분했다. 여기요. 윤복은 보증금을 내고 열쇠를 받았다. 어르신, 혼자 사세요? 네.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윤복은 짐을 풀었다. 금방 끝났다. 창문을 열었다. 좁은 골목이 보였다. 예전 세탁소에서 보던 풍경과는 달랐지만 나쁘지 않았다. 자유로웠다. 그날 저녁 윤복은 옛 세탁소로 갔다. 건물은 아직 그대로였다. 재개발은 내년에나 시작될 예정이었다. 푸른 하늘 세탁소. 간판을 올려다봤다. 30년을 함께한 간판이었다. 여보, 우리 여기까지였네요. 윤복은 작게 중얼거렸다. 고마웠어요. 덕분에 아이들 키웠어요. 덕분에 살았어요.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될 거예요. 그것도 괜찮죠? 바람이 불었다. 윤복은 웃었다. 석 달 후 재개발이 시작됐다. 푸른 하늘 세탁소는 철거됐다. 건물이 무너지는 걸 보며 윤복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았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그로부터 1년 후 재개발 아파트가 완공됐다. 그리고 1층 한편의 푸른 하늘 공동체가 문을 열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다. 재봉틀 몇 대, 다림질판, 작업대가 놓여 있었다.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여기서 옷수선도 해주고 간단한 소일거리도 하신대요. 시간당 얼마 받나요? 봉사예요. 대신 재료비는 조합에서 지원한대요. 어르신들은 기뻐했다. 집에만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수다도 떨고 일도 하고 웃었다. 윤복도 거기 있었다. 할머니, 이 바지 기장 좀 줄여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맡겨요. 할머니, 단추 좀 달아주세요. 가져와요. 윤복은 바쁘게 움직였다. 예전 세탁소에서처럼. 하지만 다른 게 있었다. 예전엔 돈 벌려고 했다면 지금은 즐거워서 했다. 예전엔 혼자였다면 지금은 여럿이었다. 윤복 씨, 오늘 점심 뭐 먹을래요? 김밥 어때요? 좋아요. 어르신들이랑 웃고 떠들며 일했다. 행복했다. 어느 날 성우가 찾아왔다. 엄마, 왔니? 네. 성우는 푸른 하늘 공동체를 둘러봤다. 어르신들이 재봉틀 돌리고 다림질하고 웃고 떠드는 모습을. 엄마, 여기 좋네요. 그치? 엄마가 이걸 원하셨구나. 응. 성우는 윤복을 안았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뭘? 엄마한테 필요한 게 돈이 아니라 이거였구나. 윤복은 웃었다. 이제 알았어? 네. 늦었지만 알아줘서 고마워. 성우는 한참을 공동체에 머물렀다. 엄마가 어르신들과 수다 떨고 옷수선하고 웃는 모습을 봤다. 그 모습이 세탁소에서 일하던 엄마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다. 엄마가 원한 건 이거였구나. 성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돈이 아니라 존중, 보호가 아니라 신뢰, 관리가 아니라 자유. 하지만 이미 늦었다. 윤복은 이미 자기 길을 찾았다. 성우가 없어도, 선미가 없어도, 보상금이 없어도 윤복은 행복했다. 저녁이 됐다. 윤복은 공동체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다. 좁은 고시원 방이었지만 편안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여보, 오늘도 잘 살았어요. 윤복은 남편 사진을 보며 웃었다. 우리 세탁소 이름이 계속 살아있어요. 푸른 하늘 공동체로 사람들한테 도움도 되고 나도 행복하고. 이게 진짜 성공 아닐까요?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렸다. 윤복은 눈을 감았다. 가슴이 따뜻했다. 지킨 건 돈이 아니라 나 자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 윤복은 그렇게 잠들었다. 얼굴엔 미소가 번졌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년 후 푸른 하늘 공동체는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되었다. 어르신들의 입소문이 나면서 찾는 사람이 늘었다. 거기 가면 옷수선 잘해줘. 거기 할머니들이 친절해. 우리 아버지도 거기 가서 일하시는데 되게 좋아하셔. 윤복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75이 된 지금도 재봉틀을 돌렸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를 왔다. 할머니,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인터뷰요? 네, 푸른 하늘 공동체에 대해서요. 여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윤복은 웃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건물 보상금 3억 원을 기부하셨다면서요? 네. 후회는 안 하세요? 전혀요. 왜요? 윤복은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다. 돈은 쓰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여기 오는 어르신들 웃는 얼굴은 계속 남아요. 그게 더 값진 것 같아요. 기자는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윤복은 카메라를 보며 말했다. 나이 들면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많이 참잖아요. 그런데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우리 인생 우리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사가 났다. 3억 원보다 존엄을 택한 75 할머니. 댓글이 달렸다. 감동이에요. 우리 엄마도 이런 분이셨으면. 나이 들어도 존엄은 남는다는 말 명심할게요. 윤복은 기사를 읽고 웃었다. 그래, 맞아. 나이 들어도 존엄은 남아. 윤복은 오늘도 푸른 하늘 공동체로 출근했다. 어르신들이 반겼다. 윤복 씨 왔어요? 네. 오늘 수선 맡길 옷 많아요. 좋아요. 다 해드릴게요. 윤복은 재봉틀 앞에 앉았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갔다. 하나, 둘, 셋. 규칙적인 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윤복은 미소 지었다. 행복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누구의 관리도 받지 않는, 오롯이 자기 선택으로 사는 살. 그게 진짜 자유였다. 그게 진짜 행복이었다. 여보, 맞죠? 윤복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제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윤복은 그 바람을 맞으며 다시 재봉틀을 돌렸다. 삶은 계속됐다. 존엄을 지킨 삶, 자유로운 삶, 그리고 행복한 삶.